정말로 신노년층이에요. 저도 이번 보고서 보면서 네. 이 정도로 사실 이제 노인 세대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전 세대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소득과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소득이 2020년 보다 정말 많이 늘었는데 이제 일단 연간 가구 소득을 보겠습니다. 연간 가구 소득을 본다 그러면 2023년도 이번 조사에서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가구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전 조사 때는 3천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서 크게 늘었고요. 무엇보다 이게 가구 소득이 2008년도 그러니까 15년 전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가 1,60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구 소득도 늘고 있고요. 개인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100만 원 정도 이제는 소득 현황이 나왔는데 2020년은 1,500만 원이어서 더 크게 뛰었고요.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죠. 4,900만 원, 3,200만 원, 2020년 3,200만 원보다 더 많이 뛰었고 무엇보다 부동산 자산입니다. 이게 부동산 자산 규모가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2020년 2억 한 6천만 원보다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어서 소득, 자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른 이제 노년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사실상 앞으로 이제 노인 세대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항목별로 보면은 정말로 2020년보다 크게 늘었던 부분도 이제 느껴질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본다 그러면 그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자료도 이번에 좀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세대에 비해서 이 신노년 세대를 본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조사에서 이제 확인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아까 가장 눈에 띄었던 이 신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실태 조사가 왜 중요하냐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노인 세대,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데이터로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하면서 결과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면은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이제는 대비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도 노후 세대가 풍족하게 질과 양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존엄을 지켜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노년층에 대한 소비력 이런 것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노년층에 대한 소비력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는 복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어려우신 분들만 도와줬었어요. 근데 지금의 신노년층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복지 제도를 고쳐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특히 돌봄이라든지 의료 수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겠고 또한 변화된 정책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정부는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이었죠. 바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적으로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관한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질이거든요. 삶의 질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는 주거의 문제, 그러니까 주거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포함된 주택을 이제 보급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잠만 자는 그런 주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돌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가 생활도 즐길 수도 있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어떤 노인분들의 생활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실버타운과 공공임대 보급을 이제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세대에 친화적인 어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노인 세대를 위한 그 주거 제공 서비스가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중산층 고령 가구에 대해서 민간 임대 주택을 이제 도입을 하고요. 과거는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사실 복지
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는 주거라든지 아니면 자산이라든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버 세대를 위해서 복지 혜택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즐기게끔 하겠다. 이런 것이 저는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료, 요양 등 이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전체의 한 55% 이상을요 노인 복지 시설로 이제 제작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30% 이하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전체 분양이 된다 그러면 55%는 노인 대상으로 하고요. 30%는 일반 뭐 오피스텔이죠. 이걸 뭐라 그러면 헬스케어 리츠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리츠 상품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비용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주거 문제도 이번에 같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65세 넘어가면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년 끝난 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는 65세 넘어가도 일할 수 능력만 된다 그러면 체력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 노인 일자리 갔을 때 최대 폭이 14만 7천 개로 이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러면 이제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노년층 사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가 2023년 대비해서 14만 7천 개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고 이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정말 일할 수만 있다, 의지가 있고 체력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로드맵도 마련됐고요. 폐지 수입 어르신을 전수조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제는 연계해서 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숨은 사각지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수도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이번에 본다 그러면 6년 만에 대폭 인상이 됩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도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이 76만 원 정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중에서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제공해 주지만 일단은 급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정말로 좀 풍족한 생활을 얻을 수 있도록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받고 사실상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는 점도 저는 현실성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공공성이 높은 뭐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는 이번에 고민이 되면서 뭐 민간이라든지 뭐 공공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이제 일자리 이런 것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제공해 주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의료와 요양 시스템도 정부가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제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돌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도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또 재택 의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이런 재택 의료를 좀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를 전국에서 한 250개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서울 수도권 이렇게 뭐 잘 사는 동네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제 지방에도 의사가 찾아가서 사실상 이제 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길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저는 환영할 만하고, 중증 환자 있습니다. 또 방문 그 진료비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환자 부담을 좀 낮춰주는 부분도 이제 같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있죠. 사실 간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이제 보조적으로 지원해주고 혜택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번 정부가 또 강하게 발표했던 것이 이제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도와줄 수 있는, 한마디로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가족을 위한 치매 복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발표하면서 그래서 주치의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좀 약간 세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잘 냈습니다. 이게 경로당을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무엇보다 거기에서 이제 밥을 줍니다. 또 어르신 분들에게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통해서 또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로당을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이번 정부의 이번에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또 음식 서비스 배달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점이 이제 뭐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제 노인 세대를 위한 이런 복지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